자, 다이어트만 했다고 하면 실패하고 배가 네. 불러도 뭔가 드시고 싶으신가요? 네. 먹고 후회하고 나도 모르게 또 먹는 악순환의 고리, 바로 음식 중독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입이 심심하고 또 먹을 것에 집착 아닌 집착을 했다면 네. 지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송영섭 한의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제가 지금 입안에 아직 팥빙수가 남아 있어가지고 아, 맛이 어떤가요? 너무 달아가지고 네, 제가 역시 음식 중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음식 중독이 그러니까요. 주제가 돼버렸습니다. 네. 자, 평소에 많은 분들이 음식 즐겨 먹으면서 초조한 네. 적이 있을 거예요. 박재민 씨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네. 음식을 즐겨 먹으면서 초조했다기보다는 네. 이 운동을 할 때 음식 좀 줄였다가 네. 앞에 뭐가 진수성찬이 차려졌을 때 네. 아. 그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좀 초조할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박재민 씨는 반대로. 평소에 몸 관리를 워낙 하시니까. 그러니까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네. 예. 그렇군요. 네, 네. 항상 편의점 가면 뭐 이렇게 라벨 보고 포화 지방이 얼마인지 칼로리도 보고. 네, 항상 라벨을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참,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집착을 예. 합니다. 최혜정 씨는 음식 중독 아니죠? 평소에 뭐 많이 안 먹으니까. 네. 저는 조금씩 자주 먹거든요. 한번 오늘 그래요?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예. 선수 중독 아니에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음식 중독, 음식과 중독이라는 단어가 참 안 맞는데. 맞아요. 네, 이게 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중독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약물 중독. 예, 알코올, 네. 중독, 네. 니코틴 중독, 이런 중독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그 뇌를 갖다 찍어봤어요. 네. 근데 이쪽 편내를 보면은 이게 정상인 사람들인데 네. 우리가 사진 찍어서 봤더니 바로 코카인하고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여기가 바로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어. 근데 음식 중독인 사람도 똑같이 나타나요. 오, 뇌에서. 비슷한 부위에. 그러네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네. 알코올이나 우리가 코카인 중독 같이 네. 음식이 중독이 되게 되면은 네. 이게 먹어도 또 먹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특히 달고 짜고 네.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기름질을 먹게 되면은 뇌 속에 쾌감 중추라는 게 있는데 네. 얘를 자극해서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아. 세로토닌을 확 올려주기 때문에 예, 예. 자꾸 먹게 되고 특히 네. 우울증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그걸 또 못 참기 때문에 계속 네. 먹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초기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중기가 되게 되면은 자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이 먹게 돼요. 말기가 되게 되면은 공황 상태가 오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근데 약물 중독은 이제 병이잖아요. 네. 네. 그럼 음식 중독도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듣다 병이네, 보니까 병. 위험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건강에.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쁜 여자, 나쁜 남자 만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설명도 안 했는데 이거 경험들이 다들 아니, 있으신데 딱 나쁜 여자, 나쁜 남자 하니까 딱 와닿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좋아하는데 주체할 수 없고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런 식의 이제 반응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음식 중독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 보면은 네. 산만해져요. 계속 그 음식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집중이 안 되는구나. 집중이 안 되면서 산만해지고 네. 또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져요. 먹었을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다가 네. 못 먹게 되면은 굉장히 네. 기분이 다운이 되어 버리는 그런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고 네. 세 번째는 모든 거를 음식을 중심으로 두고서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안 나가 버리고. 근데 인간관계도 없어지네. 그렇죠. 뭐 어떤 거를 먹기로 했는데 못 먹었다 그러면 금방 또 우울해져 가지고서 일을 안 하게 돼 버리고 이런 식으로 생활의 패턴이 아예 다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예. 이걸 한의학적으로는 음식 중독하고 또 폭식도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궁금해요.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밸런스. 예. 네. 근데 이제 폭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원래 이제 뭐 한 10만큼의 음식을 먹으면 딱 10만큼을 이제 분해를 시켜주는 게 딱 적정한 양인데 갑자기 네. 100만큼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 분해를 못하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한의학적 용어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 담적, 뭐 담음이라는 쓰레기 같은 형태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쪽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 뇌로 이제 배가 고플 때는 배가 고파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예. 배가 부르면 배가 불러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막히게 되니까 잘 되질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음식에 약간 집착이 있는 편입니다. 여기서 고백을 하자면. 예.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음식에 집착을 갖고 있는 스타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김현우 아나운서처럼 이제 스타 대열에 오르기 시작하면은 좀 저는 스트레스를 스타는 받을 때 아닌데. 예. 좀 섭식 장애를 겪었던 스타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 가수 아이유 씨가 그런 것을 표현을 했었는데요. 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토할 때까지 먹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조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충동을 좀 조절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이유 네. 씨는 정말 날씬하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네. 넘어가네. 정말 뭐 아이유 씨보다 더 말랐으면 말랐지 뭐 그런 가수가 바로 장나라 씨인데요. 네. 자다가도 뭘 먹고 음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냉장고 앞에서 냉장고 열자마자 아이고. 그 자리에서 다 먹어 치웠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 정도로 식장애가 있었고요. 헐리우드 스타죠 레이디 가가도 15살 이후에 폭식증, 거식증과 계속해서 싸워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위험한 것이 바로 또 음식 중독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음식 중독인지 아닌지 네, 테스트하는 그 검사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WHO에서 공인한 테스트라고 하는데 네. 저희도 해봤어요. 바로 요겁니다. 짠. 짠. 총 보니까 6가지 항목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저희가 저는 다- 위에 3가지가 딱 해당되더라고요. 어. 더 많은 양을 남김없이 먹는다. 특히 한 저는 개. 아줌마스러움이 있어요. 낳는 음식을 못 봅니다. 아 맞아요. 그런 다 것 먹어줘요. 같아요. 예, 그 3가지. 근데 되게- 박재민 씨는 마지막에 특정 음식을 끊었을 때 먹고 싶은 강렬한 야.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네.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밖에 안 라면이요. 되네요. 라면. 너무 좋아요. 네. 세 개. 최정 씨도 3개예요. 예, 최정 저도 씨도. 네, 반 저도 정도는 3개. 다 해당이 됐는데. 반 네. 정도는. 예. 가끔 음식량을 줄여야 하나 걱정하기도 하고 네. 먹는 걸 줄이거나 끊었을 때 짜증, 우울감을 느끼고 아 그때가 짜증 났던 게 못 먹었을 때구나 나한테 짜증 났을 때가.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 6가지 음식을 항목. 네, 충분히 예. 주셔야 됩니다. 이건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이게 네. 세계 네. 보건기구가 만든 테스트인데요. 네. 네네. 이 6가지 중에서 1년 동안에 3가지 이상이 해당될 경우에는 어머, 음식 어머.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거 음식 중독이네요. 네, 두 분은 음식 중독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많이 먹는다는 게 뭐냐면 저는 때 되면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하. 예. 규칙적인 생활로 볼 수 배가 안 고파도 때 되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먹으니까 배가 조금씩 나오죠, 그러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럴 때 먹을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남김없이 다 네. 먹는다가 문제예요. 그걸 좀 남겨야죠. 네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아무튼 네. 6가지 중에 3가지가 근데 되면 최정 씨는 문제는 위험하다. 뭐냐면은 네. 이렇게 하지만 음식량이 굉장히 적어요. 아. 그래서 중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께서도 이 6가지 항목 내가 네.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네. 자신도 모르게 중독될 수 있는 음식 중독. 네. 생각보다 위험한 모습이 많다고 하는데 위험한 진실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 중독의 위험한 진실 첫 번째입니다. 네. 살 빼려고 했던 이것 오히려 음식 중독을 부른다. 뭘까요? 살을 빼려고 글쎄요. 했던 살 빼려고 했던 거는 굶식인데 굶식. 네. 뭘까요? 말 비슷하게 잘하시네. 단식. 음식, 단식. 그러네. 살 빼려고 무조건 음식을 끊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예. 맞아요.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위험하다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단식이 정말 이렇게 음식 중독을 부르나요? 네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단식을 해가지고선 살을 뺐다가 다시 이제 찌신 분들은 식욕 억제나 이런 억제제를 통해 가지고서는 살을 이렇게 빼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굶었다가 먹기 때문에 어떤 보상 같은 거를 바라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은 뭐 위시 리스트라고 해서 뭐 이렇게 네. 작성을 해놓잖아요. 네. 시험 보고 나면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굶어서 몇 킬로까지 빼놓은 다음에 그걸 한두 달 유지하면은 나는 뭘 이제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점점 세분화돼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들로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그것만 찾아서 먹게 되면서 음식 중독으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단식을 통해 가지고서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음식 중독으로 갈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기 높다. 때문에 단식을 하지 마시고 항상 얘기 드리지만 식생활이나 규칙적인 꾸준하게. 습관으로 네. 바꿔가지고선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억지로 채식을 하다가 음식 중독이 올 수도 있다고요. 채식이 위험해요? 채식을 하다 오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네. 채식을 하다 보니까 칼로리가 굉장히 어때요? 낮잖아요.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고열량 음식을 갖다 찾아서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폭식을 하게 네, 돼요.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채식하다 보면 자꾸 불안해져요. 예. 우리가 고대 이제 가정의학과 김소미 교수가 찾아봤더니 무리한 다이어트라든지 직장 생활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불안하게 되니까 그것은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네. 갑자기 우리가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예, 네. 행복 호르몬 아까 얘기한 그게 뚝 떨어지다 보니까 예.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자꾸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좀 아까 우리 정엽석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단식 얘기했잖아요. 네. 단식을 하게 되면 뇌 속에 그 쾌감 중추가 음식에 대한 그거에 발달이 굉장히 많이 돼요. 아, 민감해지는군요. 네, 민감해지고 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청소년들 있죠. 네. 청소년들은 뇌가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게 계속 반복되게 되면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평생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음식을 너무
무절제하게 먹거나 그때 공황 상태가 오는 거 아까 그러니까 그래서 폭식하거나 이러면 정말 위험한 시기네. 청소년기는 특히나 네.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식욕을 불러온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너무 억지로 다이어트 참는 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다이어트 콜라. 콜라. 다이어트 콜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데 저도 이번에 찾아봐서 알았는데 네. 하버드의 이제 베일린드 이런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가 어떤 특징 음식의 맛을 갖다가 네. 뇌를 갖다가 음식 반응을 갖다가 작동시켜가지고 네. 계속 더 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다이어트 콜라 하면은 다이어트 콜라인데 왜 그럴까 그래도 그러잖아요. 살안 찌려고 일부러 먹는 건데. 예, 네.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그 감미료가 있어요. 아. 아스파탐이라는 성분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뇌의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해서 잘 생기게 하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혈당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혈당 지수는 당 지수는 뭐냐면은 예. 설탕이 100이에요. 예. 네. 아주 단 거. 예. 네. 그다음에 이게 점점 낮아질수록 우리가 덜 당 단 지수가 거. 낮은 거예요. 네. 덜 단 거. 네. 흡수도 덜 되고. 네. 그래서 당 지수가 높은 걸수록 또 뇌를 갖다 갑자기 많이 그게 반응을 그렇게요? 일으켜 만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을 때 중요한 거는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중요한 것이 호주니 신의학 연구팀에서 인공 감미료가 오히려 식욕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인공 감미료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 그래? 칼로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먹게 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이어트 콜라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들, 그러니까 배고픔을 더 증가시키는 음식 뭐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거 보니까 지금 뭐 술도 나오고 네, 피자도 나오고 막 감자튀김도 이러네요. 있고요.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했지 술도 똑같아요. 네. 술도 마찬가지로 뇌를 갖다 반응시키고요. 네. 감자튀김이라든지 아니면 피자 같은 거라든지 네. 밀가루 음식 그런 것들 아. 칼로리가 당지수가 높은 음식 이런 것들이 바로 뇌를 갖다가 반응시키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지금 네. 챙겨놨지만 전체적으로는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안 당연히 좋다는 피해야 되는 음식들이다. 그렇죠. 예. 중요한데 제가 다 좋아하는 음식이네. 근데 중요한 게 네. 그래도 같은 밀가루라도 네. 피자보다는 파스타가 나요. 예를 어. 요리 방법에 따라서. 네, 파스타는 국수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네. 이건 당지수가 더 낮기 때문에 어. 같은 걸 먹을 때는 파스타가 더 낫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단짠 이런 말이 단짠, 있잖아요. 단짠. 단 걸 먹으면 네. 짭짤한 게 땡기고 맞아, 맞아. 그런데 이 단짠 이것도 혹시 음식 중독으로 봐도 될까요? 그럼요. 단짠은 그냥 음식 중독입니다. 가도 되는 게 아니고. 네, 단짠은 음식 중독이에요. 야. 특히 요즘 20, 30대들은 단 거 굉장히 많이 찾고 그다음에 짜고 매운 것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찾거든요. 네.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음식 중독을 일으키는 분들의 어떤 뇌 활성도를 보면은 네. 마약이나 뭐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활성도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셨듯이 단맛을 이제 계속 먹다 보면 내성이 예. 생기고 예. 더 찾게 되고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받게 되는 건데 네. 오. 특히 우리 몸이 원하면은 내가 먹어줘야지 건강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네. 네, 네. 그럼 내가 단 것을 원하니까 내가 지금 단 게 부족하니까 단 것을 먹어야 돼. 먹어야지. 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합리화군요. 예, 몸은 그걸 원하는 네. 몸이 원하는 것과 뇌가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하. 그러니까 뇌는 포도당을 원해요. 단 거를. 네. 근데 몸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필요한 걸 네, 원하는데 네, 네. 뇌랑 또 몸이랑 싸우다 보면은 예. 뇌가 원하는 것들을 뇌가 이기기 때문에 예. 자꾸 단맛을 이렇게 흡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조절을 해서 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네. 이 원장님 요 간단하게만 좀 대답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걸 줄이기 위해서 식욕 억제제 먹잖아요. 네. 식욕 억제제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8주에서 12주 먹는 거는 정신과 약이에요. 그것도 막 오래 먹으면 안 되고요. 딱 한 가지 어떤 제약회사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2년까지 먹을 수가 있으니까 기간이 따로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꼭 의사하고 상의하고 먹어야지 잘못하면 네, 정신과이기 때문에 습관성 중독성이 그러니까 생겨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그렇죠. 수 있다. 예, 예. 네, 자 음식 중독 위험한 진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과식한 다음날 응급처치 비법은 굶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 굶는 얘기. 그러게요. 금식 아닐까요? 아닐걸요? 매운 매운 음식이요? 음식. 이게 도움이 돼요? 예, 제가 그래서 음식을 좀 준비를 그냥 해봤거든요. 예, 그러면은 은뚜껑을 짠. 잠깐만요. 아보카도랑 네. 예, 아보카도하고 고추예요. 고추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그 전날 만약에 짠 거를 많이 먹었다 싶으면은 아보카도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 그래서 나트륨을 좀 배출시키고 그다음에 소변을 통해 가지고 물을 빼낼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보카도를 추천을 해드렸고 예. 고추 같은 경우는 너무 맵게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냥 살짝 이렇게 매콤함 정도로만 드시라는 얘기고 그러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니까 전에 먹었던 칼로리를 좀 소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 약간 매콤하게 드시는 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두 음식을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때 또 다이어트 비법으로 가수 소녀시대의 거꾸로 식사법이 맞아요. 유행하게 됐는데 혹시 원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거꾸로 식사법. 거꾸로 식사법 굉장히 소개해 주세요. 중요하고요.
이건 논문에도 나와 있는데 네. 먹는 방법을 다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우리가 과일을 언제 먹죠 원래? 식사 후에 후에 그러니까 먹죠. 과일을 먼저 먹는 거예요. 과일을 먼저 먹고 과일을 먼저 먹게 식사 되면 전에. 네. 그렇죠. 아. 포만감이 생겨요. 아, 그다음에 뭘 먹느냐? 반찬을 먹는 거예요. 반찬을 아. 먹고 밥 전에 밥을 그렇죠? 먹어라. 밥을 먹는다. 다 이때 왜 그러니까 반대네요. 그러냐면 네. 탄수화물이 덜 먹게 돼요. 아, 국은 건더기만 섭취하는 거예요. 네. 국물을 살찌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 게 네 번째인데 천천히 젓가락만으로 먹는 이유는 네. 숟가락이 있으면 퍼먹으니까. 퍼먹잖아요. 그리고 네. 젓가락으로 먹게 되면 천천히 먹으면서 꼭꼭 씻게 되다 보니까 예. 포만 중추를 갖다가 자극해주기 때문에 네. 밥을 갖다 많이 안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음식 중독도 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되죠.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 미국에서 그 코넬 대학교에서 네. 비슷한 걸로 해봤어요. 한쪽은 과일을 먹게 하고 한쪽은 저기 지방질이 있는 베이컨 같은 걸 먹게 했는데 과일을 먼저 먹게 한 팀하고 지방 먹은 팀 해보니까 과일을 먼저 먹은 팀이 음식 중독이 많이 줄어듭니다. 네, 네. 네네. 자, 그리고 음식으로도 식욕을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소식인데요. 네. 1타 2피 일타 야, 이피. 1타 2피. 딱 준비해봤습니다. 네. 상추, 우유, 치즈, 멸치 같은 것들인데 네네. 칼슘이 많은 제품들이죠. 이런 것들은 지금 캐나다의 라발 대학의 의과 그 교수님이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네. 충분한 칼슘 섭취가 식탐을 억제할 뿐 아니라 네.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칼슘이 높은 음식들은 지방도 분해시켜주면서 또 뼈 예.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예. 이런 음식을 통해서 식욕을 좀 억제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음식 중독 해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스트레스 할 때 나오는 게 비타민 C가 부족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 신진대사를 위해서 비타민 B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B, C를 먹어야 되고 조금 아까 얘기한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막 그 폭식이나 과식을 네. 했던 다음 날은 오히려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을 엄청 과하게 하거든요. 혹시나 네. 원상복귀가 어떤 분들은 될까 밥 해서. 먹자마자 뛰는 분들 맞아요, 맞아요. 도움이 혹시 네. 될까요? 밥 먹자마자 뛰는 건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최정 씨 워낙 적게 먹기 때문에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네. 평소에 잠깐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 먹은 칼로리를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꾸준히. 아, 아니, 그러니까 역시. 과도하게 운동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거는 그죠. 한 다음에 이거는 빼야지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괜찮지는 않을까요? 안 괜찮죠. 과도하게 아니다. 운동하게 되면은 아니다. 활성산소하고 젖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괜찮다라는 답을 얻어내려고 어떻게 해봤는데 안 안 된다라는 되는군요. 답으로 네. 귀결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비책 족자 펼쳐주시죠. 이 원장님, 네, 방향 확인 잘 해주시고요. 오늘 영어네요. 네. 야, You are what you eat. 야, 어우. 당신이 먹은 것이 바로 당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본인 책임입니다. 어. 당신이 먹은 게 당신을 만든다. 예. 아, 예. 야. 자, 송 원장님. 저는 파한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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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근엄한 얼굴, 근심 가진 얼굴을 깨트려버리고 시원하게 한번 웃자 이런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음식 중독이 쌓이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서는 거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아하, 때문에 네, 네. 음식으로 풀지 말고 한번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기분을 풀어가면서 중독에서 좀 벗어나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골랐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음식 중독이라는 주제로 네. 건강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세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